네, 세 번째 방법은 표준물 첨가법입니다. 이 표준물 첨가법은 어떨 때 해주냐면은 이 반드시 매트릭스 효과를 알아봐야 될 경우에 에, 이제 이 표준물 첨가법을 하는데, 그런데 동일한 바탕 그 매트릭스를 구하기 힘들 때 이 표준물 첨가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이런 경우였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프탈레이트를 측정을 하는데, 프탈레이트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물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 휘발성 프탈레이트는 공기 중에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실 내에서 이 프탈레이트 성분을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이 바탕 그 매트릭스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즉, 프탈레이트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아주 순수한 물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정제수라든지 그런 것을 깨끗한 것을 뭐 시약용 물을 구했어도 그게 뚜껑을 여는 순간에 공기 중에 녹아져 있던 프탈레이트 성분이 거기에 녹아져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표준물 첨가법을 사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물 첨가법의 특성은 뭐냐면은 농도 측정의 정확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의 단점으로는 뭐냐면은 충분한 양의 시료가 필요해요. 이 시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가지고서 동시에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립니다.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려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시료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표준물 첨가법에서는 인터널 스탠다드가 당연히 필요 없는 그러한 방법이죠. 네, 표준물 첨가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수행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뒤에서 그림으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검정 곡선에 사용되는 수만큼의 시료를 동일한 양으로 취해요. 우리가 미지의 이제 시료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어, 알고 있는 양을 점차 증가시켜 가지고 첨가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시료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첨가된 분석 물질의 양 대 감응 신호로 이것을 플로팅을 해줘요. 이렇게 플로팅을 해준 다음에 이 직선식이 X축의 음수축까지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면은 그때 이 닿는 절편 값이 분석 물질의 농도가 되는 겁니다. 이 이제 그 표준물 첨가법 스탠다드 에디션 방법을 보면은 이와 같아요. 이와 같은데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샘플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표준 물질이에요. 이제 일정량의 unknown, 우리가 미지의 시료를 일정량을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4개인데 4개 이런 튜브에다가 실험 튜브에다 이렇게 넣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이죠. 측정하고자 하는 표준 물질을 이걸 점차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가시켜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스파이크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솔벤트를 가지고서 일반 뭐 물이면 물을 가지고서 동일한 양으로 이것을 이렇게 메이크업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플로팅을 해줘요. 이걸 이제 각각을 측정을 하죠. HPLC면은 HPLC를 가지고서 뭐 시료 전처리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이것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한 다음에 이 S에 해당되는 것을 플롯을 해줘요. 여기에는 추가된 양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A, 지금 여기 이 첫 번째 레벨이죠. A에 플로팅 해주고, 그 다음에 B, 2개, 그보다 양이 2배 들어간 거죠. 그리고 C는 그보다 양이 3배 들어간 시료의 양, 결국은 이제 표준 물질이 이렇게 3배가 더 들어간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직선식이 Y는 AX 플러스 B가 얻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연장을 합니다. 이 직선식을 연장을 해가지고 이 x축하고 닿는 점, 이 x축 절편 값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미지 농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원래 시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석 물질의 양을 얻어내는 것이 이게 이제 스탠다드 에디션 방법, 표준물 첨가 방법인데, 이 표준물 첨가 방법은 보니까 이 식품 공전이나 이런 데도 이 표준물 첨가 방법을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표준물 첨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